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7월 8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 사업주에게 NSSF의 직원 등록 요청. 캄보디아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교민사업주님들이나 일반 상점에서도 이 점 주의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추후 각 사업장 또는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가입 여부 단속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7월 5일 기업기관 근로자 등록 절차 및 근로자 부담금을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절차를 발표하고 사업주에게 기금에 근로자를 등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사맹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나 사업주는 이미 노동증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근로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근로자를 등록하려면 신분증, 고용주 또는 캄보디아 기관 소유주의 고용증명서와 같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고용주 또는 사업주의 고용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NSSF의 기업이나 기관을 등록해야 하며 정부 발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고시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는 개업 후 최소 30일 이내에 국가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이사맹은 사회보장급여를 등록 시 고용주 및 근로자가 산재보험, 헬스케어 및 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기관 또는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법 제98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법 제98조에는 이 법 제82조에 따라 경과위약금은 1일 기준료의 10에서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이 처벌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건에서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의 수만큼에 적용됩니다. NSSF의 행소 판나리 부국장은 일부 기업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현하는 절차와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호텔에서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 청구. 태국이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이중 구조의 가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산업에 따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 요금을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태국이 지난 팬데믹 기간보다 더 비싼 요금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성명을 통해 호텔 운영자에게 외국인 방문객에게 전염병 이전과 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내국인은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중 가격 구조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요금 및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관광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인들에게는 국내 관광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하된 요금이 유지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방콕, 푸켓, 크라비, 코사무이와 같은 관광 명소의 호텔은 전염병으로 객실 점유율이 약 30%까지 떨어진 후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엄청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모든 코비드 관련 여행 제한을 폐지했지만 관광 부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막대한 손실로 여전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930만 명으로 예상하며 2019년에는 4천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인 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포커스는 중국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시죠. 캄보디아 10년 황금비자 시행에 태국과 정면 승부.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나의 제2의 고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0년 동안 무제한 출입국 및 기타 혜택이 있는 골든 비자가 있습니다. 태국의 10년 장기 거주 비자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고향 골든 비자 신청자는 캄보디아의 투자 자본이 1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 또는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비 또한 없습니다. 내무부가 승인한 캄보디아 프로그램의 혜택에는 캄보디아에 무제한 출입국이 가능한 10년 비자와 5년 후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캄보디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크메르 가정자선협회 회원 자격을 통해 보험 적용 및 VIP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든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캄보디아 공식 마이세컨드 홈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7일 이내에 CM2H 회원 번호를 받게 되며 비자는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캄보디아 대변인은
골든 비자가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만 한다면 부유한 퇴직자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대신 모든 신청서를 장점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세컨드 홈 웹사이트에서는 10년 골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총 7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든 비자 요건 1. 신청자는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자는 캄보디아에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개인 은행 계좌와 신탁 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7. 신청자는 언어 능력 시험 또는 학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태국의 LTR 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10년 장기 거주 비자를 제공했습니다. 5월에는 신청비가 10만 바트에서 5만 바트로 감액되었습니다. 태국의 LTR 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약간 더 복잡하지만 캄보디아의 골든 비자보다 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태국의 10년 비자는 부유한 외국인, 퇴직자, 취업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그룹은 자녀가 2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와 최대 4명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비자 취득 요건이 다릅니다. 그룹 1 및 2 부유한 외국인 및 퇴직자. 신청일로부터 최소 10개월 동안 US 5만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태국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US 10만 달러 이상의 보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태국 또는 외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평균 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룹 3N사 일하는 외국인 및 전문가,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의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행한 관련 업계에서 5년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전문훈련센터, 정부기관 및 박사 졸업생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 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내놓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더 나은 성과를 보일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CM2H 1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10K 골든 비자. 캄보디아 마이세컨드 홈 프로그램은 7월 22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1단계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에게 10년 기간의 양반계의 골든 비자가 발급됩니다. 어제 CM2H와 GC 프로퍼티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메르 가정자선협회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동남아시아에서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CM2H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의 무제한 입국 및 출국 비자를 포함하여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1년의 혜택을 누릴 전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5년 후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세안 시민권의 모든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무부 감독 하에 크메르 가정자선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지역보험 보장 및 VIP 대우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GC 프로퍼티 샤렌 책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1990년대 이래로 급속한 발전을 보였으며 평균 연간 GDP 성장률이 7%에 달했으며 점점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목적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 관련 뉴스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총리 겸 사무총장인 속첸다 소피아 장관은 어제 아세안의 민간 부문 대표, 특히 이탈리아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투자 잠재력과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캄보디아가 서명한 많은 협정, 특히 2022년 초에 발효된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이탈리아 경제관계 고위급 대화에서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의 초청으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ATO 슈리 무스타파 모헤메드,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 슈이 비셰트, 말레이시아 주재 캄보디아 대사 러렌조 타빌, 파트너이자 유러피안 하우스 엠브로제티의 국제개발 책임자. 이번 포럼에는 미켈란젤로 피판 아세안 이탈리아 협회 부회장과 아세안 지역 이탈리아 기업 및 기업 대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피아는 코로나19가 도래한 후 현재의 무역과 사업이 이전 기간에 비해 달라졌다고 말했다며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왕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법,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핵심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중국 자유무역 협정과 같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법과 발효된 다수의 협정을 통해 참석한 민간 부문 대표자들에게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기업들, 헌혈운동 촉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헌혈 캠페인에 약 1,500명이 프놈펜의 캄보디아 적십자사에 모여 헌혈을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캠페인은 CRC와 캄보디아 국립수혈센터가 주최했으며 내추럴 뷰티 컴퍼니의 요청으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혈을 위해 CRC에 모였습니다. NBTC의 속보 이사는 캄보디아는 연간 10만 회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다며 이는 캄보디아에서 6분마다 한 자루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혈액 수요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환자가 스스로 수혈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며 시민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민간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2022년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1억 달러 이상 보조금 지급.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수요일 정부가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2022년에 국영 EDC에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선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전기세가 벌써 2배로 뛰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이미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캄보디아는 아직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는 전기를 절약할 것을 촉구하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권장했습니다. 상무부의 유가표에 따르면 수요일 일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00리엘, 디젤은 6,200리엘입니다. 2월 중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2%, 39% 상승했습니다. 한편 총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기 요금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수력댐과 태양광 발전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력발전댐의 핵심 개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 대변인 겸 에너지국장인 행쿤 리엥은 수력댐, 석탄 화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중국 투자 프로젝트가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총 에너지의 65.7%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투자한 에너지 발전소는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도 캄보디아의 합리적인 전기 가격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중국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의 에너지 부문, 특히 수력발전댐 및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리엘 통화 대출이 크게 개선됨. 은행의 리엘 대출은 2016년 캄보디아 국립은행이 전체 대출의 최소 10%를 현지 통화로 할당하도록 규정한 이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립은행은 6월 말에 발표한 파이낸셜 스타빌리티 리뷰에서 전체 신용에서 리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5%에서 2021년 368억 달러의 11.4%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은행은 총 대출의 통화별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대출의 거의 88.6%가 달러이고 리엘 대출의 비중은 약 11.4%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에서는 은행의 현지 통화 대출이 MBC의 요구 기준인 10% 이상으로 유지되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계속 달러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액금융협회에 따르면 소액금융 부문의 총 대출 85억 달러 중 약 20%가 리엘 대출 21억 달러에 해당한다 전하며 고객에게 소액금융을 통한 리엘 대출은 주로 지방이나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농업에서 리엘을 사용한다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액금융협회 사무총장인 팔 반디는 중앙은행은
각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최소 10%를 리엘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CMA 회원들은 더 나아가 20%의 대출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출 비율을 개선하고 리엘 예금을 늘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리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유죄 확정. 푸놈펜 항소법원은 어제 입양을 위해 팔려간 2명의 미성년자 캄보디아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로 2020년 스바이 리엥 지방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여성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소녀들은 2019년에 깐달 지방의 꾸통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족에게 총 14,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재판장 폴사 모우는 피고인이 스바이 리엥 지방 바베시에 있는 베트남인 소유 카지노의 전 직원이었던 35세의 의무벤 리 로웅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놈펜 항소법원 판사위원회는 스바이 리엥 지방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위원회는 하급 법원이 내린 형량이 캄보디아법 제11조에 따른 최소 및 최저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모음 판사는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는 리로웅이 2020년 6월 30일 스바이리엥 지방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200만 리엘 약 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로웅은 바베시의 바벡 코민에서 7세와 9세 캄보디아 소녀 2명을 인신매매하여 베트남 가족에게 각각 700달러에 판매한 후 체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로 바탄방시 인근 지역의 큰 주택 피해. 바탄방시 중심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20여 채의 가옥이 전소되었습니다. 바탄방 지방경찰청 전문경찰은 7월 6일 저녁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일은 바탄방시 스바이포르 코민프렉 모아텐 마을의 바탄방 천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불길은 18채의 가옥을 휩쓸고 14채의 가옥이 심하게 파손되고 4채가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7월 7일 정오 기준 피해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당국은 아직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주변 시장 상인들은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K행홍이라는 매트리스 판매자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